안녕하세요. 힐링 브레인입니다. 당신이 ADHD라고 해서 ADHD가 당신은 아니다. 제 2부를 읽고 있습니다. 저자는 ADHD인들이 진단을 받고 나면 내가 ADHD라는 것을 주변에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수라고 표현을 했죠. 뭔가 이해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또 면죄부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ADHD인들은 진단받은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향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실수를 하게 될까요? 바로 ADHD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색다른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ADHD의 특징을 잘 알고 현명한 ADHD인이 되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ADHD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탈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크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격 세일, 이런 강한 자극이 뇌에서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분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눈빛이 순간적으로 빛나고 뭔가 짜릿하고 흥분되고 고양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살짝 초조하고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각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럴 때 어린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이제 청소년 이상이 되면 행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절력을 갖게 되는데요. 대신 꼭 자각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 생깁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강한 자극에 너무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ADHD인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은 안전하게 자극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제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게임, 쇼핑, 커피 한 주전자, 약물, 술, 담배, 일탈 행동, 위험 행동으로 자극을 얻는 것보다는 안전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ADHD 약물 치료의 상황에 대한 현명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뭔가 달라진 기분을 느꼈을 때, ADHD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치료가 얼마 되지 않아 미약한 효과를 내게 생긴 큰 효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기분을 하루 이틀 느끼게 되면 이미 자신은 이전과 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한테는 달라졌다고 인정받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리고 ADHD 커뮤니티의 그 경험에 대한 글을 씁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또는 심청이 덕에 눈을 떠서 이제야 세상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심학규, 신봉사라도 된 것처럼 매우 들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ADHD로 인해 괴로웠던 기억과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두 달,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약효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느꼈던 건 약효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시작한 약물 치료라 복용량도 최저 용량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약효가 있었다고 해도 자신이 느꼈던 그 기분만큼이나 실질적으로 높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DHD 증상은 근본적으로 조절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ADHD인들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일희일비 역시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ADHD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약효에 의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뭔가 해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표도 작성하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딱히 달라진 게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하던 걸 멈추고 다른 것으로 주의가 이탈됩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 주치, 복용약 먹는 타이밍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계속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핑계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객관적인 결과가 금방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으로는 열심히 했어도 기대보다 결과가 천천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 실망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치료를 시작할 땐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빠르게 좌절해버리면 그때 다시 일어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한 노력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하는데 남들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비교를 조금 더 폭넓게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DHD 약물 치료 초기와 다르게 약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 3번 정도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고양감이 풀리는 한 달 뒤이고요. 두 번째 위기는 약의 종류와 복용량만 결정되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를 했는데 딱히 달라진 게 없는 반년 뒤. 세 번째는 약을 먹기 전 내 모습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지금의 내 모습도 만족스럽지 못한 1년 뒤라고 합니다. 약효가 없어졌나? 약에 내성이 생긴 걸까? 등등 앞으로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ADHD 약물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찾아봐도 약물에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없습니다. 13년 동안 같은 약을 비슷하게 복용하고 있는 저자가 느끼기에도 내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약물의 효과는 단지 달라진 것 같은 나의 기분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약을 1, 2주일 정도 먹지 말고 그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가족이나 룸메이트에게 단약에 대한 언질 없이 2주 정도 지난 뒤 내가 달라진 점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